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85강을 하시겠습니다. 85강의 8글자는 맹가, 돈, 소, 사어, 병직입니다. 자, 좀 이제 글자 설명도 네. 해주시고 해설도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자, 맹가 돈소 할 때 맹자는 맛 맹자입니다. 가자는 굴대 가자, 네. 돈자는 도타울 돈자, 소는 힐소자입니다. 여기서는 한 글자씩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맹가가 사람 이름인데요.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이제 맹자의 성과 이름이고 네. 돈소라는 건 이제 성품을 표현할 때 네. 도탔고 질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맹자께서는 성품이 돈호하고 네. 또 질박하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사어병직이라고 할 때 사자는 역사 사자고요. 어는 물고기 어자, 병은 잡을 병자, 직자는 고들 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어가 사람 이름인데요. 네. 위나라 때의 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어는 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잡을 병자고 네. 고듬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든 정직함을 견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 보면서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글자는 맛 맹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맞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네.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장냐라고 해가지고 어른 장자를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이가 많은 아이,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맞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됩니다. 네. 구조 자체는 간단한데 밑에가 이제 그른 명자가 있고요. 위에가 아들을 의미하는 이제 자자가 있어서 네. 명이 발음 성분이고 아이를 의미하는 자자가 이제 의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골문의 자형에 보면 네. 완전히 아이가 그릇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릇 안에 아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지만 네. 구조 자체는 이제 그릇과 아이로 구성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게 아무래도 아이 중에 첫 번째 낳은 아이라는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의미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맹춘이라는 말 또는 맹추, 맹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계절을 우리가 추나추동으로 나누는데 각 계절이 한 3개월 정도 네. 배치가 되는데 그 3개월도 다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봄이 막 시작될 때가 있고 한참 봄일 때가 있고 끝물일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럴 때에 초봄을 우리가 맹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봄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이제 중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 무렵을 개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이 맹자를 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맞이다, 처음이다 여기에서부터 각 집안에서 맹, 중, 계에 해당되는 아들들이 있었겠죠. 근데 네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것을 성씨로 물려받게 되니까 맹씨가 생겨나고 네. 지금 맹자에게까지도 이어지는 네네. 거죠. 맹이 네. 그러니까 성으로 쓰이는 성시 것은 맹자,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네. 맹자라는 인물을 나타내니까 네. 만맹자가 아니라 성시로 쓰이는 맹자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 가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굴대 가자인데요. 네. 굴대라는 게 이제 수레가 있으면 이제 두 네. 개의 바퀴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바퀴에 있는 그 구멍에 끼우는 가로 막대. 그것을 이제 굴대라고 합니다. 아, 수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네요. 예, 없으면은 밖에 네. 굴러갈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제 맹자의 이름, 그래서 네. 맹가라는 인물이고요. 우리가 역사에서는 보통 이제 맹자라고 부르고 공자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육아의 학술을 이제 발전시킨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의 버금간다 이래서 우리가 아성이라는 말로도 부르죠. 네. 그 다음 글자 돈자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네. 도타울 돈자라고 도탑다라고 하면 예. 뭔가 두껍다는 맞아요. 뜻인가요? 두텁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름에 많이 쓰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성품이잖아요. 네. 얄팍한 것보다는 이제 두툼하고 이제 도누한 네.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 돈자를 여러분이 앞에서 84강에서 네. 세숙 공신할 때 숙자를 배우셨는데 이불숙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글자를 보면 요 글자 밑에 이게 점이 있잖아요. 요 불화 발을 빼버리면 누구 숙자가 되는데 네. 누구 숙자의 이 부분 네. 하고 이 돈자의 이 부분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그러네요. 할 수가 있어요. 해서사용에서는 완전히 같아졌네요. 네네. 네. 예전 글자에도 같은가요? 예, 예전 글자도 갑골문에 네. 가보시면 네. 이글 숙자의 경우는 모양이 약간 네. 달라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뭔가 음식을 익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글자는 그 밑에 네. 양양자가 들어가 있어서 아. 마치 양을 익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은 이제 도탑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네. 갑골문에서는 이 글자가 도탑다는 의미보다는 징벌을 한다거나 정벌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국문자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성분이 들어가죠. 이 이성분은 이제 친다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이제 가격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치다, 네. 두드리다 이런 네네. 뜻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도탑다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네. 그 의미는 아마 가차된 의미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빌렸다. 네네. 네. 설문해자에서도 이 글자는 노여할 노자를 써가지고요. 예. 화가 노였다. 나서 누군가를 네. 때리거나 하는 네. 동작이라는 뜻이. 때리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번뇌하고 괴롭고 노여워하는 이런 심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의미하고 두텁다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글자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설문의 설명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글자에 도탑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네. 옛날에 제기로 쓰이는 의미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구 예, 예. 중에 한 종류를 부르는 맞아요. 말로 돈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기로 사용됐을 땐 그 안에 음식을 담아서 이제 바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글 숙자나 누구 숙자 그 네. 계통이 처음에 뭔가를 익혀서 바치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의 의미는 네. 가차된 것으로 보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힐소자입니다. 혹은 바탕소자라고도 풀죠. 맞아요. 네. 이 글자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실사가 보이시니까 네. 실과 관계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문소전에도 밑에가 이렇게 실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은 뭔가요? 예, 위에가 네. 지금 예서나 해서의 부분은 이렇게 마치 주인 주자처럼 쓰여 있지만 네. 소전의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쓰이고 요렇게 쓰여 있는 요 글자는 드리울 숫자, 네. 드리울 숫자의 옛날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인데 털이 윤기가 많고 무거우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늘어진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이 글자가 원래는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흰색 비단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숫자는 무겁고 윤기가 있는 모습을 네.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제 생각엔 이게 발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저도 네. 그렇게 네네. 소 이게 네. 오히려 발음 계열로는 네. 이제 통하기가 그렇죠. 쉬워서. 네. 네. 그래서 원래부터 무늬가 없는 흰색의 이제 비단을 의미하다 보니까 꾸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꾸미지 않은 본래의 바탕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꾸미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이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질박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소질할 때 이 글자 맞아요. 쓰나요? 예, 예. 바탕 질자로 그때는 쓰이는 바탕소, 거죠. 바탕소자로 바탕질. 쓰이는 거죠. 예.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잘 네. 개발하자 네, 이런 네. 말에서 소질이라는 네. 그 단어가 이 한자를 쓰는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개의 글자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맹자께서는 돈하고 소하셨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네. 돈했다는 건 성품이 돈화하셨다는 거고 소했다는 거는 질박하셨다 화려하지 않고 꾸밈이 없으셨다 꾸밈이 이렇게 없으셨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사자인데요. 네. 이 역사 사자는 간단하면서도 또 다른 글자의 구성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이 글자는 역사사자, 설문해자에서도 네. 일을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애초에 사관이군요. 네네. 네. 사관을 표현한 글자로 돼 있는데 구조가 조금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을까를 좀 고민하게 만듭니다. 설문소전에 보시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예. 지금 사자의 요 부분이겠죠. 예. 네. 요렇게 쓴 요 맞아요. 부분이요. 네. 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가운데 중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문해자는 가운데를 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이 가운데라는 것은 곧 발음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잘
유지해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예. 뜻이 치우치지 있잖아요. 않고 딱 중간 바른 곳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글쎄요, 그 설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물건이 과연 음. 중인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다 이 네, 말씀이시죠? 확실치가 네. 않은데요. 갑골문으로 가봐도 네. 이렇게 가운데 중자처럼 보이는 이런 글자도 있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자형도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치우치지 않고 발음을 표현하는 가운데 중자인지 네. 아니면 어떤 쓸 것, 예를 들면 뭐 필기구 같은 거 그런 것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일찍부터 이 글자는 관리로서 네. 어떤 일을 기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역사사자에다가 이렇게 한 획을 더하면 네. 이 글자가 관리라는 예. 의미의 리자거든요. 예. 손에 뭔가를 들고 기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업무를 보는 사람 이런 것도 이 글자하고 글자의 근원이 그렇죠.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람인변만 더하면 네. 이렇게 해서 하여금 사자가 되죠. 맞아요. 이것도 사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그렇죠. 불일 사자도 네, 있고 불일 하니까 사자. 어쨌든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사자를 배우셨고요. 자, 네. 그다음 글자 어자 보겠습니다. 이 어자는 그냥 딱 봐도 네. 붕어빵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형 글자. 이 네. 어자는 물고기 어자인데요. 네. 요 설문소저는 물고기하고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네. 갑골문 근문으로 가보면 근문 자체를 보시면 너무 잘 정말 그렸어요. 너무 디테일, 네. 너무 자세하게 그렸죠. 네. 네. 여기 지느러미랑 막 앞에 그 아감이랑 네. 꼬리랑 예. 눈이랑 예, 눈도 다 비늘이랑 보이고. 뭐 다 맞아요.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아주 자세하게 그린 모습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모양이 점차로 변하면서 설문소전으로 오면은 그래도 이제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네.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서나해서로 가면 점 4개로 변해버려서 네. 마치 불화발. 불화가 이렇게 점 4개로 변한 것처럼 생겨버렸죠. 네. 그래서 글자의 모양이 많이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예서의 모양에서 물고기다라고 네. 하는 걸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들었던 문자학 강의에서 갑골문 근문 네, 자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에 제가 문자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너무 생생한 물고기가 갑골문이나 근문의 탁본이었겠죠. 거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해서의 자형까지 됐다니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데 네. 이제 사어가 마찬가지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네. 위나라 영공시대에 사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자는 관직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어추라고 합니다. 특이한 게 이름도 그렇고 성씨에도 다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하기는 해요. 예. 조상이 아마 물고기 잡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으셨던 네. 분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잡을 병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네. 잡는다는 의미가 딱 들어오질 않는데 네. 설문소전이나 이제 근문 갑골문을 보시면 뭘 잡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벼인가요? 예. 벼를 잡고 있나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손인 거고요. 네. 이렇게 쓴 게 손이고 잡혀 있는 것이 요것인 거죠. 이제 병화자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손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오늘날 이렇게 변해서 잡을 병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손으로 볕단을 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잡을 병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직자인데요. 네. 우리가 잘 쓰죠. 솔직, 예. 정직 예, 이럴 때. 곧다는 직선. 의미의 직자인데요. 일단은 우리 지금 쓰는 이제 해서만 봐도 네. 이렇게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가 들어간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갑골문으로 가보셔도 이제 눈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눈과 정직함은 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네. 그게 궁금한데 네. 설문소전에서는 이 네. 글자가 위에 열십이 있고 네. 아래에 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감출 은자로 풀이가 되는 지금은 이제 붓으로만 쓰이는데 네. 그런 글자인데요. 10개의 눈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다. 그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면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네. 곧 정직함, 고듬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네.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해석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갑골문이나 금문은 그게 아닌 것 같다면 한번 예. 설명해 주실까요? 근데 금문의 경우도 위에 있는 게 이제 열십으로 보이긴 하고요. 네. 여기에 있는 글자도 설문 소전의 그 구성 성분하고 같은데 갑골문으로 가보면은 그 성분들이 없어요. 그냥 네. 눈 위에 하나에 곧은 선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제 똑바른지 아닌지를 측량하거나 재는 거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곧은지 아는지를 구분한다 해서 거기서 이제 곧다는 의미가 나왔고 그것을 좀 더 추상적인 것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정직함 내지는 그런 의미가 생겨났다. 이렇게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갑골문의 모양을 보면 눈에서 마치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어 병직 하면은 네. 사어가 정직함 또는 그 고든 성품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생겼나요? 사어가 이제 섬겼던 왕이 위나라 영공인데요. 네. 그 영공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이름이 미자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등용을 하고 네. 거배곡이라고 하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어가 네. 충언을 하면서 미자는 안 됩니다. 거배곡을 등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어가 죽음으로 충간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면 맹가돈소 사어병직할 때 맹자님, 네. 그다음에 사어라고 하는 충직한 사관, 네.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혹시 앞에 구절과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게 네네. 뭐 드러나거나 짐작되는 바가 네. 있나요? 앞에 과에서는 세숙, 공신. 네. 여기는 이제 앞에 농사 관련된 얘기들 네. 쭉 해왔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권상출척. 이 부분은 갑자기 장려하고 또 상을 주고 네. 또 못한 사람을 쫓고 그다음에 또 승진시키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인물의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요. 네. 아무래도 권상출척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뒤에 펼쳐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후 강의를 하면서 네. 좀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서기, 중용, 노겸, 근칙 8글자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까지 검을 하늘의 황집 오집주 해배